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원창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무턱을 교정하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좀 그때 빠졌던 내용 몇 가지와 좀 더 다양한 케이스를 보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턱이 좀 뒤로 많이 밀려 있고 턱이 좀 작으신 분들 이제 무턱이라고 그러죠. 반대로 이렇게 턱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돌출이 되어 있으면 이제 주걱턱이라고 하는데요. 턱이 좀 작은 분들은 여기가 턱이 없으니까 여기를 뭘 만들어줘야겠죠. 그러면은 여기를 뭘 채워줘야 되는데 채워줄 수 있는 이제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뼈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는 방법 하나하고 필러 그리고 보형물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하나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세 가지를 다 할 줄 아는 선생님들은 이게 이 사람한테는 이게 방법이 좋겠다 그럼 이제 이거를 하시고 당신은 이게 맞겠다 그럼 이제 이 방법을 하고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게 수술을 진행을 하는데 특히 이제 유튜브 같은 곳을 보면은 세 가지 중에 무조건 이게 제일 좋다 나머지 두 개는 나쁘다 그렇게만 또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제 생각에 또 그 분들을 제가 좀 한번 찾아보니까 자기가 할 줄 아는 그 한 가지의 장점만 부각을 하고 나머지 두 가지는 나빠 이게 제일 좋으니까 무조건 이걸 해야 돼 약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무조건 이게 제일 좋다 사실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다 케이스마다 맞는 방법이 있고요. 다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는 어떤 방법이 맞을지 성형외과 전문의와 꼭 상담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수술이나 시술을 받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중에 이제 안면 윤곽, 턱뼈를 전진을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턱뼈가 이제 작은 분들은 턱뼈를 앞으로 이렇게 좀 전진을 시켜줘야 되는데 뼈를 이제 이렇게 아랫부분을 잘라서 턱뼈를 앞으로 전진을 시켜서 고정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어차피 이제 입 안을 열고 뼈를 건드리기 때문에 뭐 굳이 보형물이나 필러를 사용하지 않아도 턱 전진술을 이용해서 한 번에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주의할 점이 또 하나 있겠죠. 여기 해골 모형을 자세히 보시면은 양쪽에 이제 이쪽하고 이쪽 끝에 구멍이 하나씩 작게 뚫려 있습니다. 이쪽 턱뼈 안으로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다 이 구멍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턱 쪽에 있는 근육 쪽으로 이제 신경이 들어가는데 아래 턱 쪽의 감각을 담당하는 감각신경이 되겠습니다. 숙련되지 못한 의사가 수술을 하면서 뼈를 여기 이렇게 자르다가 잘못해서 이 신경을 끊어먹게 되면은 끊어진 쪽의 턱 감각이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턱뼈를 수술할 때는 이제 신경이 다칠 위험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은 뼈를 잘라서 앞으로 전진을 시킬 때 이쪽 구멍에서 나오던 신경이 같이 이렇게 끌려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턱이 굉장히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 턱뼈를 굉장히 앞으로 많이 빼줘야 되는데 턱뼈를 앞으로 많이 빼다 보면은 신경도 같이 이게 딸려 나오니까 신경이 이렇게 쭉 늘어나게 돼서 신경이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게 약간 기절하는 상태가 되는데 무턱이 많이 심해서 턱뼈를 많이 전진을 시켜줘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그 턱끝 전진술이 좀 한계점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무턱이 많이 심하지 않고 난 턱이 좀 이렇게 갸름하게 하는 수술을 하겠다. 그러면은 뭐 하는 김에 같이 하면은 뭐 굳이 뭐 보형물이나 필러를 넣지 않아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잘 알고 계시는 필러, 필러 굉장히 좋습니다. 뭐 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녹일 수도 있고 굉장히 간단하게 시술도 가능하고 부작용은 그렇게 막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좋은데 이제 유일한 단점이 쉽게 이렇게 흡수가 되기 때문에 유지 기간이 좀 짧은 그래서 반복적으로 시술을 해줘야 되는 단점이 좀 있고 근데 또 마찬가지로 무턱이 좀 심하지 않고 나는 뭐 그렇게 수술까지 원하지는 않는다 그런 경우 간단하게 이제 뭐 필러로 시설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많이 시행되고 있는 이제 실리콘 보형물에 대해서 좀 오늘 얘기를 깊게 나눠볼까 하는데요. 보형물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긴 것도 있고요. 좀 작고 좀 짧은 이런 보형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형물들이 턱 앞쪽에 들어가게 돼요. 턱뼈가 있으면 앞쪽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보형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 몇 가지가 좀 있으세요. 첫 번째가 이제 보형물 안에 넣어놨는데 이게 나중에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리면 어떡하느냐 이제 그런 걱정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팔이나 엉덩이에 주사 맞아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팔에 주사를 맞았을 때 선생님 나 여기 팔에 맞은 주사가 약이 나중에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리면 어떡해요? 그런 걱정 아마 한 번도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뭐 발생하지 않고요. 뭐 보톡스나 필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사를 맞은 곳을 이렇게 너무 심하게 문지르거나 세게 누르면은 주변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좀 퍼지는 경향들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다 넣어놓은 뭐 지방이나 필러나 보톡스가 이렇게 아래로 흘러내리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보형물도 앞턱 쪽에 턱뼈에 이렇게 밀착이 잘 되게 수술이 되었다면 여기 있던 게 나중에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거나 이렇게 흘러내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형물에 보면은 이 안쪽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보이세요? 이제 철사가 여기 통과하는 모습인데요. 안쪽에 이렇게 구멍들이 뚫려 있어서 입 안을 절개를 하고 보형물을 이렇게 안쪽에 넣어주면은 그 구멍 안으로 나중에 턱 안에 있는 이제 조직들이 이 구멍 안으로 자라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굳이 여기다가 이렇게 뭐 나사 같은 거를 박아서 뼈에 고정을 해주지 않아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구멍 안으로 조직들이 다 자라 들어가면서 이렇게 나사를 박은 것처럼 딱 고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넣는 보형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뭐 밑으로 흘러내려간다거나 그런 일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보형물을 넣어줄 때 주의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요. 딱 원하는 이제 사이즈, 한 이 정도 넣으면 이 사람한테는 맞겠다 하는 이제 보형물을 결정을 하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보형물이 들어갈 때 뼈에서 근육을 분리를 하고 이제 빈 공간 안에 보형물을 넣게 되는데요. 보형물이 들어갈 만큼만 공간을 딱 알맞게 박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이 턱뼈 아래쪽에 구멍, 신경 나오는 쪽, 이쪽에 있는 나오는 신경을 건드리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가급적이면 윤곽 수술을 좀 많이 해보시고 경험이 풍부한 선생님한테 하는 게 신경이 나오는 위치를 빠삭하게 다들 알고 계시니까 조금 더 안전한 수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젊은 분들이 수술할 때 또 많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선생님, 저 보형물을 좀 아래쪽에다 넣어서 턱을 좀 이렇게 갸름하게 만들어주면 안 되나요? 이제 또 그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턱뼈가 앞쪽은 굉장히 이렇게 판판하고요. 이렇게 세워서 보면은 아래쪽에서 보면 턱뼈가 이쪽 부분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보형물이 앞쪽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야 밀착이 되고 안정적인 구조가 되는데 흔들리지 않고, 이게 아래쪽으로 넣어버리면은 이게 여기가 이렇게 들뜨게 돼요. 이렇게 굉장히 좀 불안정해지거든요. 그래서 보형물이 흔들릴 수도 있고 끝부분 있는 데가 이렇게 만져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끝이 잘못하면 뜨게 되거든요. 무턱 교정을 위해서는 볼륨이 앞쪽으로 채워져서 턱이 앞쪽으로 전진이 돼야 되는데, 이걸 아래쪽에다 넣게 되면은 턱이 밑으로만 길어지고 앞쪽으로 볼륨감이 생성이 안 돼요. 보형물로 턱을 갸름하게 만드는 거는 크게 기대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수술이 아니고, 턱이 무턱일 때 앞쪽으로 볼륨을 주고자 할 때 보형물을 앞쪽에 넣어서 무턱을 교정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거 밑에 넣는다고 절대 갸름해지지 않습니다. 또 이제 보형물이 들어갈 때 걱정들 하시는 게 유튜브에 보면은 뼈 부식에 대한 얘기가 또 굉장히 많이 나와요. 턱뼈에다가 이제 보형물을 넣어 놓으면은 그 위에 턱 근육이 있고요. 그리고 근육과 뼈 사이에 이제 보형물이 위치하게 되는데, 턱 근육이 보형물이 이제 계속 누르게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누르게 되면은 압박을 받습니다, 뼈가. 그래서 뼈에 좀 약간의 부식은 좀 일어나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보시다시피 실리콘이 굉장히 말랑말랑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랑말랑한 실리콘 재질로 수술하셨던 분들은 뭐 안쪽을 열고 봤을 때 뼈 부식되는 일은 거의 잘 일어나지 않고요. 아주 예전에 딱딱한 실리콘을 쓰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굉장히 오래전에 하셨던 분들이 딱딱한 실리콘을 썼을 때 뼈가 좀 이렇게 약간 파먹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깊어야 한 1, 2mm 정도? 뭐 뼈나 뭐 치아에 문제를 이렇게 일으키거나 뭐 그 정도까지 문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고요. 뼈에 부식이 일어날까 봐서 보형물을 기피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보형물이라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겠죠. 이게 아무래도 이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뭐 고름이 나거나 염증이 생기면 좀 빼야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 뭐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고요. 보형물을 넣기 위해서 안쪽을 박리를 하다가 뭐 이제 신경이 다칠 수 있는 위험, 그거는 뭐 뼈 수술 때도 마찬가지니까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해서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물감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 이거를 몇 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되나 그런 것도 이제 종종 물어보시는데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뭔가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또 수술을 하니까 이렇게 표정을 짓거나 이렇게 말씀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여기에 뭔가 좀 느껴진다고들 하세요. 근데 한 2-3달 정도 지난 뒤에는 이물감 그렇게 크게 호소하시는 분은 거의 본 적이 없고요. 이제 나중에 이렇게 만져봤을 때만 딱딱하게 뭐가 내가 여기 수술을 했지 뭐가 들어있구나 그 정도시고, 이렇게 평소에 이물감이 느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면 윤곽술 그리고 필러, 그러니까 보형물, 특히 좀 보형물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케이스 사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사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한 무턱 교정술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수술 전 사진 보시면 입술에서 세로로 선을 그어보면 입술보다 턱끝이 훨씬 뒤에 있죠. 전형적인 무턱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 사진 보시면 턱이 앞쪽으로 많이 나갔죠. 개선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무턱 교정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그리고 또 수술하고 나서 수술한 티가 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원래 내 것처럼 보이는 자연스럽고 그다음에 만족도도 높은 수술이 되겠습니다. 다음 케이스 보시면 이분도 굉장히 무턱이 좀 심하시죠. 턱이 작고 좀 덜 발달되어 있는 턱이었는데 앞쪽으로 턱 모양이 나오니까 훨씬 입모양까지 같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50대 여자분이시고요. 이분은 이렇게 입도 좀 약간 돌출이 있으시고 무턱이 같이 좀 동반된 케이스였는데 입모양은 그대로지만은 앞턱이 나와주니까 입은 교정을 하지 않았지만 입도 좀 약간 들어가 보이는 교정을 한 것 같은 그런 개선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분은 뭐 앞선 케이스만큼 무턱이 많이 심하지는 않으셨는데 턱이 살짝 앞으로 나와주니까 이분도 윗사진에 비해서 입이 좀 약간 들어가 보이죠. 이분 무턱도 굉장히 많이 심한 케이스였는데 하악골이 발달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아랫입술에서 목까지 선이 거의 이렇게 일자세요. 무턱이 교정이 되니까 턱 라인까지 개선이 좀 되고 훨씬 더 세련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도 무턱이 좀 살짝 있으셔서 교정을 해준 케이스 되겠고요. 또 마지막 케이스 보시면 60대 여성분이시고요. 이분도 입이 좀 나와 있으시고 턱이 좀 약간 무턱이셔서 항상 본인이 이렇게 입이 나온 거는 인지를 하고 계셨는데 턱이 살짝 무턱인 거를 평생 모르고 지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연세가 좀 있으셔서 교정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시다. 치아 교정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우시다. 그래서 무턱 보형물을 이용해서 무턱을 좀 교정을 해주니까 입까지 같이 들어가 보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수술하기 잘했다고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으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까지 성형외과 전문의 원창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